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이현이라 합니다. 자, 이번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셨죠? 특히 이번 공시법은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통 작년에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지문들이 몇 가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제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게 있죠. 공간정보법에서 10문제를 맞추고 등기법에서 6문제를 꼭 맞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이도 있는 A급 문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한 점수는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우리가 A급 문제라는 게 있죠. 그 A급 난이도라 하는 것은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문제들인 거죠. 수험생이 손댈 수 없는 그런 A급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손댈 수는 있으나 이게 좀 가물가물하다, 이런 좀 난해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B급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급 지문, 즉 A급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B급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전체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간정보법에서 10문제를 맞추고 등기법에서 6문제를 맞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보시면, 요거 뭐 다 쉬운 문제죠. 누구나 다 아시는 문제니까. 지상경계 결정기준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옳은 것을 틀린 것을 또 잘못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은 그 구조물의 하단부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기준.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 즉 이렇게 제방이 있으면 만조위가 있고 바깥 어깨 쪽이죠. 바깥 어깨 쪽. 그래서 하단부가 아니라 바깥 어깨 쪽이고, 그 다음 절토, 땅깎기. 땅깎기는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깎아버린 거죠. 이렇게 깎았을 때는 요 상단부, 그럽니다. 상단부. 근데 바깥쪽 어깨니까 오히려 이게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쪽에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소 만조위는 말이 안 되고, 그죠? 최대 만조위, 바닷물이 꽉 차는 거, 물론 이제 제방이 없을 때. 연접되는 토지가 높낮이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으면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죠. 중앙. 이렇게 됩니다. 상단부가 아니라 중앙이다. 정답은 1번. 뭐 이건 다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쉬운 문제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하고 대비해서 표시하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 측량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 다음, 임야도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즉 지적도는 7가지의 축척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임야도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 즉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하고 두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귿 리얼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무난하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지목의 구분. 자, 1번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거기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천일이라는 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죠. 그죠? 일조량 가지고 천일제염하게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맞죠? 그죠? 그럼 2번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와 땅바닥, 그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맞죠? 그 다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있는, 핵심이 공장 안에 설치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그건 공장 용지니까 맞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고이거나 저장하고 있는 댐 등 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월 식물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고인 거 있죠. 고인 거는 유지가 맞는데 재배하는 것은 답이죠. 답. 논이라고 하는 거. 요게 틀렸죠. 그죠? 3번이 틀린 것이다.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그 다음 4번. 일반 공중보건휴양정서, 보건휴양정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맞죠? 5번.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인공수로,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다. 즉 자연 소규모면은 국어죠. 그 인공, 그죠? 자연 소규모하고 인공은 국어고 자연 대규모면 하천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5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지적도하고 임야도는 그림 같은 거죠. 그치? 그림. 토지의 소재. 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좌표 등록부가 있죠. 물론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 기록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대장이라 하죠. 대장. 4대장이죠. 4대장. 그리고 시험에서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장부죠. 네 가지 장부. 사장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는, 소재하고 지번은 모두 다 있죠. 모두. 이건 모두 다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것은 지적도 중에서 좌표 등록부를 따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요렇게 되니까 요 거리를 표시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있는 것이고, 근데 물론 이제 지적도에 있고 임야도에 있느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뭐 지적도, 임야도 했으니까 이건 일단 약간은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됩니다. 임야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죠? 임야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삼각점 지적기준점 위치 했죠? 우리가 위도, 경도 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합쳐가지고 도면이라 하죠. 도면. 위도, 경도 그랬죠. 위도, 경도. 그래서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다 도면에 들어가죠. 이 들어간다 치고. 그다음 도각선, 그 그림을 그린 이 선이 도각선이고, 그 수치, 숫자가 나와 있는 게 들있죠, 그죠? 이것도 있는 거 지적도에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니은은 좀 애매하다 치고 나머지 가다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찍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여기서 가다라마, 니은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가하고 다라마를 다 찍으려면 답이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옳은 것은,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소관청은 30일 이내에, 이상한 데가 있죠? 지적 소관청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원리가 중간기입니다. 중간기. 여러분들은 부동산 공법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중앙장이 있고 광역장이 있고 기초장이 있고,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여기 있죠. 중앙지적위원회는 여기 있습니다. 중앙에. 지적소관청은 이쪽에 있는 거죠. 소관청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적부심사는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가는 거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가는 거죠. 여기는 국토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회부되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적부심사는 여기로 가는 거고 재심사는 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어쩌고저쩌고를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하여야 한다. 날짜도 맞고 요거 맞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청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된다? 아니고 60일.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죠. 그게 나와 있죠. 3번. 지지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지정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측량 직급신의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까 광역단체장, 광장, 보통 기초장을 기장, 그죠? 국토를 국장 하죠. 국장, 광장, 기장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의결서가 오면 7일 안에 통지를 해줘라. 물론 기초장이 아니라 그 이해관계인, 그죠? 7일 안에 통지를 해줄 것, 그 말입니다.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아니죠? 중앙지정이 어디 있다? 광장이 아니라 중앙에 있다, 중앙에. 중앙에서 국토부 장관, 국장을 거쳐서 중앙지정위원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럼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손댈 수 없다. 수험생으로 손댈 수 없다. 그 A급 난이도고,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지랄 맞은 문제입니다. A급 문제라는 거고, 그게. 근데 난이도 B급. 그죠? 그리고 C급이 있는데 우리가 C급만 맞춰도 목표하는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B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B급 정도로. 그래서 못 맞출 문제는 아니고, 워낙에 우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공법도 외워야 되고 중개사법도 외워야 되고 단어가 숫자 같은 게 외울 게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시법만 본다면 어려운 게 아닌데 다른 법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뜻입니다. 그럼 B급 이 정도는 한번 접어두자. 그겁니다. 그 다음 7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등등을 소지목면 경자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다. 뭐 이건 뭐 그냥 주는 문제니까. 그다음 8번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통되는 등록사항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공통되는 등록사항은 뭐냐면은 첫째 소재와 지번은 모두 다 있죠. 그 다음 소유권 뭡니까?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지분. 이게 소유자. 우리가 소대 차렷 그랬죠? 소유권, 소유자에 관한 것은 대장, 4가지 대장이 다 나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대, 차렷 그랬습니다. 소유권, 소유자의 성주번이죠. 성주번. 그래서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대장에는 소유자가 기록되죠. 등기부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기록이 되죠. 어쨌거나 대장에는 소유자가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기록이 되는 거죠. 소 되는 거죠. 그다음 토지의 고유번호는 어디에 기록하죠? 고대자 그랬죠. 북한 장군이 북한 대위가 대좌 그랬죠. 고대자. 위에 있는데 대좌이죠. 위에 있는 대자. 대장과 좌표입니다. 대장과 좌표. 대장이니까 요 4가지 다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나와 있는 거죠. 고대자. 그랬죠. 고대자. 우리가 외웠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대장이니까. 그럼 소유권 지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다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문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9번 공간정보법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측량을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고 수행자가 다시 지적소관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했을 때 이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왜 뭐라고 그랬죠? 의금부가 아니고 의금조 그랬죠. 의금조 검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적 제조자 사업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있네. 검사
제조사. 지적 제작성이 아니죠, 그죠? 제작성이 아니라 제조사 사업을 커다란 사업을 말하는 거죠. 제조사 사업.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외웠던 그대로입니다. 겠죠? 의금조. 그리고 요거랑 헷갈리는 검사 측량하지 않는 것은 건복현 그랬죠. 건복현. 보건 측량, 현황 측량 아까 나왔던 그래서 의금조, 건복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 10번. 축변이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고 축적변경위원회. 구성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데 5명 이상 10명 이하죠. 구성하되 반띵 이상은 토지 소유자를 하여야 한다. 이때 축적 변경 시행지역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즉 5명 이하일 때 그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한다? 보니까 일단 5 해야 되겠죠. 그죠? 5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5가 되어 있는 것이 요거죠. 그 다음 디귿은 소관청이냐 국장이냐. 그 공시법에서는 국장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죠? 국장이 나오는 것은 어떤 전담기구 설치한다. 그리고 복제관리체계, 지적공부 복제관리체계 구축한다 하는 거는 국장만 한다. 그래서 제가 전복국 했죠. 전복국 했지 않습니까? 다만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복제관리 시스템은 그건 이제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복국은 이때 국장이 한 번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국장이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연습해왔던 앞글자만 다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문제는 무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어려운 게 거의 없었죠. 그 다음 11번.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권리사항과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1번. 지적소관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맞고, 2번. 소관청은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맞고,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뭐 어쩌고저쩌고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한다. 뭐 그렇고, 4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그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누가? 지적소관청. 여기 좀 어려운 문장인데 아시겠죠? 전복국 할 때 복제라는 것은 지적공부의 복제. 그러나 종합공부의 복제는 아니다. 그랬죠? 종합공부의 복제 아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는 요거는 거꾸로 지적공부는 뭡니까? 요거는 국장이 하고 전복국,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두 가지를 구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조금 난해한 문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려는 자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록상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게 정보의 공개죠. 열람 발급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갑자기 왜 시도지사가 나옵니까? 안 되죠. 그죠? 신청에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조금 덜컥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요 5번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죠. 우리가 앞글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즉 특광도 그리고 시군구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는데 시중에서 뭡니까? 시중에서 큰 도시 시장 있죠. 요쪽 장들을 시도지사라 하죠.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 있죠. 그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하는 것은 흔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축지반 승 그랬죠. 마술학교에서 축지법을 잘하면 이긴다고. 축척 변경, 지원 변경, 지적 공부의 반출은 뭐가 필요하다? 축지반은 펄쩍 뛰어야 되니까 승하는 거죠. 그래서 축지반이 이긴다. 승. 즉 요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죠. 윗사람. 지적소관청은 제일 아랫사람이죠. 그죠? 시군구 제일 아래쪽이니까
시군구청장이니까 그 윗사람은 바로 윗단계. 그러니까 시군구청장, 시군장이죠, 시군장. 시군장 위는 시도지사인데 예외가 뭐다? 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요 사람들만 요 위쪽으로 레벨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축지반이다. 축지반. 이렇게. 요건 관계없죠.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2번. 공간정보법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기업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한다. 자, 그림 그려드렸죠, 이렇게? 사무실이 있으면 바로 연접해서 설치할 것. 그 다음 소관청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보를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은 승인이 필요하죠. 축지반 승할 때 반출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출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승천, 그랬죠. 승천. 승인을 받거나 천재지변, 그랬죠. 그 다음 지적공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보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맞죠? 그죠? 보존할 때. 그 다음에 리얼. 요거는 정말 쓸데없는 문제긴 한데, 그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은 200장 단위로 바인더로 200장이 아니라 100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리얼을 모른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정도는 알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그죠?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고르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공간정보법에서 뭡니까? 12문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까리한 B급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그럼 최소한 10개는 충분히 맞추는 거죠. 두 문제도 잘만 하면 거의 만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암울한 등기법을 보도록 하죠. 암울한 등기법. 자, 제일 먼저 13번 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없는 A급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틀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관공서는 촉탁을 하죠. 그죠? 등기기록과 대장산에, 즉 등기기록하고 대장상에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 요게 다르면 원칙은 뭡니까? 이게 각하사유죠. 우리가 보통 각하사유는 29조 1호하고 2호만 보죠.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이걸 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등등의 각하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있죠. 부합하지 않은 때는 그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원칙은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례가 나와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요거는 솔직히 말씀해서 저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아시겠죠? 한번 저도 얼핏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마 거의 맞출 수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 2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 수 있다. 이건 특징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일반인들은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거지. 대리인이 가거나. 그러나 관공서만 예외적으로 우편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지. 그럼 3번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관공서가 촉탁하는 게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 촉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공서가 직접 권리자나 의무자로서 등기하는 게 있고, 또는 권리자나 의무자를 대신해 가지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게 있죠. 공적인 주체로서 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촉탁할 때 권리자나 의무자로서 촉탁하는 것은 일종의 단독 신청과 좀 유사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요거는 단독 신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래 등기할 때 공동 신청인 경우에는 뭡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필 제공 그랬죠.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 신청일 때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관공서니까 굳이
사람 확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4번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동으로 신청을 못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또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그죠? 이건 뭐 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1번은 잘 모르셨을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도 아마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인데 아마도 1번, 4번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우연히 맞추거나 틀리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생이 쉽게 맞추기는 힘들 것이다. 요거 틀린 것은 우리가 용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용서가 됩니다. 그 다음 14번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뭐 쉽죠. 그죠? 원래 가등기 같은 것도 공동 신청하는 거죠. 근데 가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혼자서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뭡니까? 토지 수용은 공동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지만 뭡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토지 소유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도 많다 보니까 몽땅 공동으로 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용으로 인한 기입 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라지는 건 뭐죠? 수단 공직, 가공 공직 기억나십니까? 갑촉촉촉 하는 거. 그래서 수용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청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말소할 때는 그때는 공동 신청이죠. 그리고 그 수용 등기와 저촉되는 등기는 수단 공직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수단 공직.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 감액하게 되면 뭡니까? A가 이렇게 B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감액하게 되면은 즉 1억에서 5천으로 감액하면은 이쪽에 유리한 거죠? 그럼 이쪽이 등기 권리자, 이쪽은 등기 의무자 해서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증액하게 되면 반대죠. 이쪽이 유리한 거니까 이쪽이 권리자고 이쪽이 의무자다. 어쨌거나 증액이든 감액이든 공동 신청입니다. 이 문제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뭐 이런 차이인 거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주등기 부기등기 그럴 때 나오는 거지 그거랑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이건 공동 신청입니다. 그 다음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즉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아들이 있죠.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수증자하고 공동 신청으로 하게 된다. 하니까 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면 기억, 니은 나와 있는 거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5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이거는 뭐 껌먹기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하더라도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학교는 등기할 수 없다. 알시죠? 학교 법인은 되는데 읍면은 없다. 맞죠? 예외적으로 동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다가 근저당 설정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 안 됩니다. 특별법상 조합은 가능하지만 이런 거죠. 외국인은 법령 조약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명의인이 될 수 있다. 자연인은 그죠?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외국인이든 가능하고, 그죠? 다만 태아는 안 되는 거죠. 태아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정답은 4번. 요건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1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 4인간 뭐 이런 중요한 아닌 거. 지금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죠? 4인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검소이게 그랬죠? 검소한 이게 계모임을 하는데 아주 검소하다고요. 이게는 검소하다고 검소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일 때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계약이니까 가령 임의경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근데 진정명의 회복 같은 것들은 이전 계약 같은 게 아닌 거죠. 그럼 안 들어가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분할에 대한 합의죠. 합의니까 계약이죠. 들어갈 것이고, 양도담보 계약이니까 들어갈 것이고, 명의신탁은 원래 무효인 것도 유효인 것도 있는데, 명의신탁 해지하는 약정이죠. 약정이니까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모두 고른 것은 다라마 하면 5번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17번. 자, 소유권에 대한 등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분할 금지가 등기됐다는 얘기죠.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상하죠. 왜 이상하다? 아니 지금 금지된 게 뭐죠? 분할이라니까요. 분할을 하지 말라고 했지 이전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전은 가능한 거지. 이전은 가능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건 틀렸다. 그 뜻입니다. 그런 말이고. 근데 이것도 별 의미 없고 2020년 즉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죠? 거래 가액 2006년부터 거래 가액을 적도록, 즉 매매 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 가액을 적도록 2006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가끔 이게 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런 것도 살짝 바꿔내니까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때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명 매도인과 여러 명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때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왜 2개냐? 그랬습니까? 매매 2글자죠. 그랬죠? 2개 이상. 또는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일 때. 그랬죠? 이건 우리가 보통 욕을 많이 내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욕을 낸 겁니다. 조금 헷갈려라!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리을,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등기된 경우에 그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단독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다 하면 3번이 되겠죠. 그게 되겠죠? 그 다음 18번. 갑은 을 소유 건물에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을 소유 건물이죠. 이렇게 여기 A 건물. 그래서 갑과 계약을 맺었는데 을 소유 건물이니까 을 소유 건물에 갑이 전세를 들어간 거죠. 전세금은 5억이고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죠? 왜냐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전세권의 범위하고, 목적은 아니고 범위하고 전세금이죠. 임대차는 범위하고 월세고 보증금이 아니라. 그럼 전세금은 뭡니까? 필요적 기지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지사항. 그 다음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게 조금 까리합니다. 왜? 요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거든요. 요건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대항요건이니까 신청 정보로서 제공했을 때만 기록하는 거라고,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좀 뭡니까? 신청 정보로 제공했다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이거를 억지로 맞다고 한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의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사실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표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죠?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물론 3번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에, 근데 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뭡니까?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끝났어야 가능한 거죠. 끝났어야. 왜 끝났다는 말이 없다? 이거 좀 까리한데, 일단 맞다고 하고 싶지만 좀 까리한, 그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약간 더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럴 때는 일부 이전이니까 양도액을 기록해야 명확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은 좀 까리하다 그 뜻입니다. 4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여기 썼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된 경우에 갑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법정 갱신되면은 권리 취득하는 것 자체는 등기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처분행위니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5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병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서 전전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일부분을 다시 뭡니까? 병한테 또 전세를 준다는 거지. 그죠? 갑에서 다시 또 병, 전전세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표시한,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갈라가지는 거니까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이거 문제가 안 되고. 확실하게 틀린 걸 골라라 하면은 4번이 될 것이고, 좀 애매한 것들은 2번과 3번도 좀 애매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4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4번이 정답이 되게 할 텐데 2번과 3번도 조금 시비는 걸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제가 볼 때 2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앞에 시험지 보시면 나와 있죠. 가장 적합한 걸 골라라.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정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답은 4번으로 하는 게 뭐 특별히 이의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9번, 을은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자신 소유의, 즉 을 소유라는 거죠. 을 소유의 A와 B 부동산의 갑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동일한 채무를 하더라도 뭡니까? 공동 저당으로 할지, 공동 담보로 할지 안 할지는 본인 마음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공동 담보로 한다는 말이 없긴 한데 아마 공동 담보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좀 어설픈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여기 자연 A 부동산에 갑 명의의 설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1억을 빌렸는데 갑이 5천 이러면은 이거는 공동담보가 아니죠. 그죠? 근데 동일한 채무 담보를 위해 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몽땅 1억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공동담보죠. 그럴 때는 공동담보로 하고 미리 기록을 해두는 거죠. 이렇게 공동담보라고. 각 등기부에다가 이쪽을 표시해주고 이쪽을 표시해주는 거죠. 그죠? 그냥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공동담보인 거지. 그것도 좀 확실하지 않죠. 그다음 A 부동산에는 병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 설정등기 되었다. 즉 갑이 1순위고 여기에 병도 있다는 거죠. 후순위로 이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을이 갑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C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C부터 참 부동산도 많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많아? C에다가 추가로 했습니다. 등기관은 C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및 A와 B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의 끝부분에다가 공동담보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뭡니까? 갑에 대해서 설정하면서 이제 와서 공동담보로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등기부는 말소하더라도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죠. 중간에 뭐 이렇게 끼워넣기 하는 것도 아니고, 끼워넣을 땐 반드시 변경등기라고 하는 게 변경등기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멀쩡히 있는데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준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다가 끼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공동담보로 썼어야지.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변경등기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기록해야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2번. 병이 을 채무 일부를 갑에게 변제하여 그 대변제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맞죠? 그죠? 일부니까. 아까 전세권도 일부면은 양도액이고 이것도 변제액이고 기록해야 되겠죠. 3번 을이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우선 A 부동산을 경매하여 이걸 경매했다는 얘기죠. 변제받은 경우에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갑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그러니까 얘가 얼마 받아갔다? 그거 하고 어떤 부동산 팔았다? 이런 것도 적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제받은 금액하고 그 매각대금하고를 신청 정보의 내공으로 제공해야 한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갑에 대한 을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E, 기타 등등 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에 이때 공동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요거는 처음 보는 내용이시죠. 하지만 지금은 다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공동담보 목록도 등기부의 일종이죠. 광의 등기부.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작성한다.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이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보통 수험생이 맞추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하지만 1번 자체가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답을 못 고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난이도 A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병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대위 등기를 할 경우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대위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으로. 그래서 이게 보통 수험생들이 분석하기도 좀 까다롭고 문제도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는 말씀드렸듯이 뭐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갑자기 멀쩡한 등기부에다가 추가로 기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거를 캐치한다면 되겠지만 보통 수험생으로서 그걸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20번 부동산 등기 틀린 것은 건물 소유권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지분의 일부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죠. 맞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할 수 있지만 그죠?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대로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만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 뭐 이런 것들. 2번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맞겠죠? 그죠?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집합 건물 중에서 독립적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번호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 3번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 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은 청구할 수가 없다? 아니고 그죠? 폐쇄한 내용 포함해 가지고 발급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4번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죠. 근데 승낙이 없으면 그냥 순위만 밀리면 되는 거니까 주등기로 하면 되는 거죠.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재판에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그죠? 부기등기로 한다는 것은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A가 있고 거기다가 B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을구에 1번으로 그래서 1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C가 들어왔는데 저당권 2억이 있죠. 다시 B가 뭡니까? 이걸 갖다가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얘가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될 테니까 당연히 뭡니까? 요 2번, 3번 이렇게 이 2번을 갖다 유지하고 싶으면은 2 부기등기 하는 거죠. 2의 부기등기. 그렇게 해서 이걸 하려면은 요 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기 10억이라서 뭐 까짓 거 뭐 2억을 하거나 1을 하거나 뭐 큰 차이 없다. 그럴 때 승낙을 해주면은 여기다 뭡니까? B가 자기가 요걸 갖다가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승낙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뭡니까? 그냥 아예 4번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1억이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2억으로 적어버리면은 4번으로 해서 2억으로 적어되면은 1억은 2번으로 받고 나머지는 4번으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5번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한다. 맞죠? 그죠? 부기등기는 그렇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환매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 이거는 뭐 당연히 매매 비용, 매매 대금 하는 거니까 디귿닉을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다음 22번 가등기 틀린 것은 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죠? 가등기도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가등기는 가능하고, 그럼 3번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에 신청이 있는 거죠.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 말은 우리가 1번 소유권 보존 A가 있으면 2번 가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를 갖다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B라고 하고 본등기는 여기다가 B로 본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순위는 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하여튼 말도 길죠? 임차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다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즉 임차권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합니다. 그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 요 사이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죠. 만약에 가등기하고 모순되는 등기가 있다면은 그때는 뭡니까? 가령 전세권 그렇다면은 본등기 후에 중간권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지. 물론 다른 부분이 아니라면 동일한 부분이라면. 그런데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임차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자체는 사라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직권 설정 말소 등기는 아닙니다.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거는 임차권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한마디로 중간등기라고 하죠. 또는 저촉되는 등기라고 하죠. 중간등기. 중간등기가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자 이거는 요 가등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요 가등기 자체를 갖다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거니까 요거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요걸 잡아놓은 거죠. 요걸 잡아놓은 거니까 요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죠? 말소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23번 등기 효력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그 말은 소급한다는 거죠. 그죠? 기입되고 나서 접수된 때로 소급해서 효과를 발생한다. 2번 소이청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소이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맞죠? 가등기만 갖고는 아무런 권리가 생기지 않죠. 추정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런 말이었고. 그 다음 3번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왜 그렇다? 자, 여기에 소유권자가 A라고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니까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이 되니까. 근데 추정되지 않는 등기가 있죠. 그죠? 가등기라든지 그러니까 가등기, 사망자 명의, 그리고 표제부 등기, 그리고 뭐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존재만 추정이 되는 거지 적법하게 이전받았다는 것은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소 등기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 것은 추가 사표 보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망자나 허무의 명의는 권리가 있다라고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면 뭡니까? 그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입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이 없죠. 그죠? 사망자니까. 이런 경우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추정이 안 되니까. 이거는 추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소유청,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끝이 난 무효인 중복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소 청구도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폐쇄된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폐쇄했지. 하지 말라고. 그죠? 하지 말라 폐쇄하니까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폐쇄된 등기 기록을 열람, 볼 수는 있지만 열람 발급은 되지만 뭡니까?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24번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이것도 난이도 A급입니다. A급. 보통 수험생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틀려도 책임이 없습니다. 기억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 즉 수탁자를 해임하거나 그런 경우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아니고 이때는 법원이 촉탁을 해야 돼요. 촉탁을. 이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지문일 겁니다. 보통 수험생들로서는. 그다음 니은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이건 우리가 늘 배우던 것이고. 디귿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 요거 할 때는 바로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맞출 수 없는 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상당히.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다. 리얼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건 우리가 늘 배우던 거죠. 뭡니까? 원래는 신탁 등기는 그 공동 신청이 맞죠, 그죠? 동시에 신청하는 건데 불구하고 수익자가 대위해서 할 때는 동시에 할 수가 없죠, 그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규정이 동시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니은은 확실히 옳고 리얼은 확실히 틀렸다. 그럼 일단 리얼을 뺍시다. 리얼 빼면 됐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간다. 하필이면 다 들어가네. 그죠? 그럼 기억, 디귿 중에서 더 맞는 거, 더 틀린 걸 찾으면은 요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2번 니은, 디귿 요게 되겠지만 그래서 옳은 거 두 가지가 되겠지만 요 디귿하고 기억은 보통의 수험생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쭉 분석해 본 결과 지금 등기법에서 거의 한 A급 문제라고 하는 게 난이도 A급이 한 3문제 정도, 그죠? 한 B급이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공간정보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B급 정도. 그럼 A, B급을 다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기법에서 뭐죠? 6문제만 확보하자 그랬죠. 공간정보법에서 10문제 확보하자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정도니까 공간정보법에서 11문제에다가 여기서는 5개 빼니까 맞죠? 12개 5개 빼니까 7개까지는 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 못해도 다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 설마 이거 하나 찍어서 안 맞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총 11개, 17개, 한 18개, 19개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세법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공시법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등기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못 맞출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특히 작년 시험에 비해 가지고는. 근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공시법에서 아주 난이도가 있는 보통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지문들이 나와서 체감적으로 훨씬 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셔가지고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